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77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힘이 없죠? 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여러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시죠? 이 점선 라인 보이시잖아요? 그 기준선을 기반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리플의 가격도 662원 좀 빠졌죠? 빠지고 나서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187만원.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세 가지가 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미 국채금리 10년짜리가 시장금리의 대표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게 되거든요. 미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의 기준이다. 4.03. 국채금리가 4%가 넘어가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자산시장에는요, 사실. 요게 꺾여야 되는데요. 요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시장이 반등에 나오게 되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얘가 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물가의 하락이 필요합니다. 물가의 하락이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고요. 미 국채 2년물이 먼저 떨어지겠죠. 따라오는 10년물에 대한 떨어짐, 달러의 떨어짐, 더불어 위안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 즉 매크로 시장 위험 자산의 강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점은 물가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두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국제유가 감산. 국제유가 감산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가 지금 보니까 찔끔 떨어졌어요. 자, 보면 WTI가 82.07, 82.07로 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점이 없죠.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 사우디가 조절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속화로 인해서 에너지의 가격과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가 완전히 해제가 돼야, 그래야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서 공장들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온연하게 좀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지수 또한 0.9%, 그리고 다우가 1.2, S&P가 1.1서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니케이가 0.41, 상해가 0.96 하락 중이고요. 니케이는 0.41 상승, 항생은 1.58 하락.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방향성이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첫 번째, 미 국채금리의 급등에 있다. CME 페드워치에서 0.75%, 요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4%대가 넘어 있다. 얘가 안정이 돼야 매크로가 진정될 수 있다. 얘가 진정되기 위해선 물가의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모멘텀들이 나올지 그 이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약 95%, 미국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화. 자, 이걸 올려놓고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시장이 한번 흔들거리게 되면 좀 낮추겠죠. 그리고 급작스럽게 흔들거리게 되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낮추겠죠. 요게 2023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일 것 같아요. 살짝 딜레이 되는가 조금 당겨지든가 그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시계축을 당겨오는 법정화폐 시스템과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치에 봉착하게 되는 그 순간을 당겨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렇게 될수록 노이즈가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자, 국제유가가 미국 비축류 방출 소식 검토에 하락하였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미국과 사우디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 자, 국제유가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WTI 미국산, 미국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상 경질유, 중동상 두바이유, 그리고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죠. 3대 지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중동 걸 많이 갖다 쓰죠. 지리적 위치와 그리고 싸니까요. 얘는 황의 비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황,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요. 석유를 파는 국가이죠. 원유를 가공해가지고 기름을 파는 국가이죠. 즉 정제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대한민국 비중에서 상당히 크다. 근데 이 비중이 이제 중국과 그리고 중동과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다. 원가 경쟁력. 자, WTI 미국 기준이죠. 얘는 CL 혁명으로 인해서 사실 원유 또한
공급 과잉으로 간 지 오래입니다. 그 부분이 오래이고요. 미국에서는 셰일 단가를 생산할 수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상당 기간 40에서 60을 견뎌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의도적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조정, 금리에 대한 조정, 전 세계 락다운에 대한 조정, 모든 인류가 만들어야 될 문명에 이들 기득권이 있다. 기득권이 바로 심장에 누가 있죠? 리플과 XRP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스터카드, 은행 가상자산거래 인프라 사업 진출하였다. 다시 한번 마스터카드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즉 인프라를 깐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주인이죠. 바로 주인장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의 주인장은 누구죠? HSBC, CT, 웰스파고. 이들이 누구죠? 연준과 미국 중앙은행과 무관하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여기에 리플과 또한 무관하지가 않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전 세계 진짜 세계를 지배하는 고래들의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 자, 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오래되었고요. 이 설계 작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인프라 플랫폼 기업 팍소스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립토 소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존 레퍼트, 마스터카드 수석 디지털 책임자는 가상자산에 흥미를 갖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될 것. 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은행들에게 혈관을 갖다가 대죠. 은행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자, 그렇다고 한다면 B2B를 넘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자, 소비자들 B2C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참여하겠죠. 첫 번째는 뭐다? 2번 타자인 금융기관. 은행은 1번 타자고요. 그중에 또 금융기관 1번과 2번이 동시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가 이 대중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은 도래하게 됩니다. 즉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피델리티 임원,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위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블랙록 피델리티.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해서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라. 명확성이 나와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지금 출시가 명확성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자금줄이 기다리고 있다. 줄 서서. 자, 그 부분이 리플과 XRP의 소송이다. 그래야 ETF 출시와 함께 미친 듯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100배 이상 성장하는 그 첫 번째 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소식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스틴 선, 중국 암호화폐 정책 바뀔 것, 낙관적. 저스틴 선이 중국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혀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뷰에서 중국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낙관적,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산업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확실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믿는다. 기정사실하고 100%고요. 제가 100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네요. 왜냐하면 이 용어를 자주 쓰면 안 되는데 100%라는 걸. 사실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돈이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로 바뀌어요. CBDC로요. 자, 그리고 자산들이 주식, 채권, 자, 그리고 부동산, 얘네들이 토큰과 NFT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디지털로요. 모든 돈들과 물질이 디지털로 바뀌어 나가요. 이 디지털로 바꾸는데 뭐가 있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재 실물 경제에 있는 실물 가치의 돈들과 물질들과 자산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 귀에 꽂히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재 종이돈과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부동산, 주식, 요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찍어버리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게 심장이 누구다? 바로 XRP 레저이다. XRP 레저이다. 얘가 이더리움과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다 사실 XRP가 확장해 나가면서 흡수 합병하는 큰 흐름에 있겠죠. 플랫폼처럼. 즉, 이 세상은 100%이다. 중국은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도 안 들어올 수가 없다. 미국도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유럽도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이미 글로벌 기득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지난 수백 년간의 금융 기득권, 세상을 지배했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기득권 국가들의 중동, 중국, 일본, 자 그리고 기타 남미, 아세안, 기타 기득권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판단이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 인도 최대 이커머스 플리카트 자체 메타버스 출시. 지난번에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죠. 자,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플리카트에서 자체 메타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죠. 인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 또한 기정사실화이다. 중국의 양적인 성장을 인도가 받아주게 된다.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자금들이, 전 세계 자금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인도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중국은 내수를 통해서, 나머지는 저성장에 빠지겠지만 결국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자, 인도의 CBDC는 리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이 밑그림을 다 차분하게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리플 출시. XRP 가격이 달까지 갈까요? 달까지 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XRP의 가격이 올라가야 전세계 송금망에 현재 대체를 하게 되면서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 현재 기준 155조 달러, 20경 원이 넘어갑니다. 전세계 노스트라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경 원이 넘어갑니다. 10조 달러가 넘어가죠. 1경 4천조. 자, 천문학적인 그런 자금들이 돌고 있어요. 현재 전세계를 돌고 있는 엄청난 외환 시장과 송금 시장. 자, 그리고 ISO 20022를 통해서 외환과 송금과 그리고 증권과 카드와 무역, 이 모두 국제 통신 시스템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스위프트 2.0 그 기준점으로 리플과 스위프트와 엑센추어와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연준, 이 모든의 그림이 다 그려져 가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법정화폐에 대한 종식이 땡겨와야 되겠죠. 그리고 CBDC가 전 세계에 상용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맞춰서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겠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지도입니다. 맵, 지도, 미래 맵.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 자,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볼게요.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는 XRP 레조와 이더리움의 호환성의 미래를 크게 형성했습니다. 자, XRP 레조 및 이더리움 호환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파이 및 뎁 개발자는 그래서 사이드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 뎁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호환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더리움과 XRP 레저가 멀티체인의 미래를 만든다. XRP가 심장이죠. 점점점 흡사합병을 통해서 타 블록체인들의 연결을 통해서 사이드체인을 통해서 결국 흡사합병하게 되며 그 전체 중심판을 큰 그림에 형성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2023년 초에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XRP 레저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어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사이드체인 및 브릿지를 포함하는 3단계입니다. 자, 달의 XRP 가격. SEC와 리플의 소송은 현재 XRP 가격을 제한합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소송을 통해서 아직 니들은 올라가면 안 돼. 아직 금융기관의 인프라가 안 걸렸고 현재 통화 시스템이 아직은 좀 써야 돼. 얘네가 끝나면 가지 말라 그래도 땡겨줄게. 좀만 기다려라. 아니면 힘 빼고 기다려. 어차피 시기 오면 날라간다. 아니 날라갈 수밖에 없어. 왜? 전 세계에 엄청난 CBDC를 옮기기 위해선 XRP가 브릿지 연결과 브릿지 자산 통화로서 얘가 가격이 올라가야 많은 돈들을 옮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1,000억 개밖에 안 발행했어. 이 돈 다 옮기려면 가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설계를 해놨어. 그러니까 소송 끝나고 그리고 전 세계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명확성이 나오고 그리고 ETF 현물 승인이 나오고 그러면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잠자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본업에 충실하고 그냥 열심히 우직하게 가고 있다 보면
도착한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판결이 임박했을 수 있지만 지난 2년은 XRP 보유자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 소송에 따라 자산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XRP 가격은 수년간의 가능한 쐐기 통합 후 향후 몇 년 동안 큰 변동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편 XRP 가격은 전 세계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렛 개발로 인해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정을 하면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SEC 소송으로 인해서 눌려있죠. 그런데 한편 펀더멘탈은 뭐죠? 전 세계 은행과 세계적인 은행들과 금융기관의 핵심들과 중앙은행과 전 세계적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렛. 이미 답은 저는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미국 하원 의원, 미국 암호화폐 경쟁력 유지 위해 CBDC 파일럿 개발해야. 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의 CBDC는 필요치 않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자, 미국의 하원 의원은 암호화폐 경쟁력 유지 위해 CBDC 파일럿 개발해야 한다. 헷갈리죠? 그러나 이 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혼동될 필요가 전혀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헷갈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2008년도 이전부터 미국이 제로금리를 때릴 때부터 정해져 갔던 부분입니다. 자, 리플 NFT 크리에이터 펀드 합류 제작자 두 번째 명단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XLS20를 통해서 이제 NFT에 대한 발행, 그게 이제 점점점 진짜 기점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이더리움 기반의 NFT 발행 프로젝트는 사실 속도나 수수료 그리고 탄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필요하게 되죠. 설계상부터 개발자 친화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제작자 명단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9레벨, 팬 중심 일본 NFT 마켓플레이스 애니파이, NFT 스포츠 플랫폼 캐피탈 블록, 그리고 XRP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 NFT 마스터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9월 XRP 레저 기반 NFT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4월 펀드에 합류하는 첫 번째 제작자 명단에 이어서 합류하게 되는 두 번째 명단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XRP 레저를 통해서 이제 NFT가 전 세계에서 제작되고 뻗어나가는 다 디지털 자산이죠. 자산 가치가 없던 거를 자산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 시스템. 자, 다시 한번 CBDC가 첫 번째 설계 유의다. 자, 그리고 NFT. 자, 그리고 각가지 토큰들에 대한 혈관들. 자,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리플 네트워크와 전 세계 혈관. 이 중심에 누가 있다?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